서울 강남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고급 저택. 새벽의 부드러운 햇살이 하얀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에 희미한 금빛을 들이운다. 커다란 침대 위에는 12살 소년, 강수연이 잠들어 있다. 수연은 잔잔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작은 얼굴엔 깊은 고독과 슬픔이 깃들어 있다. 엄마. 잠결에 조용히 흘러나온 수연의 목소리. 4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수연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하지만 아빠 강준호는 대기업의 대표로 늘 바쁜 일정 속에 갇혀 있다.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저택의 화려함도 수연에게는 늘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 아침 7시가 되자 저택의 거실에서는 아침 준비를 하는 가사도우미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수연의 방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다. 눈을 뜬 수연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방의 크기와 고급스러움이 오히려 수연을 더 외롭게 만든다. 아빠는 오늘도 집에 없겠지. 수연은 작게 혼잣말을 한다. 그의 눈에는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스쳐 지나간다. 한때는 아빠가 엄마 대신 그의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빠는 회사 일에 매달렸고 중요한 행사에서조차 수연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드물었다. 며칠 전 아빠는 수연에게 큰 결정을 알렸다. 수연아, 내가 재혼을 하기로 했어. 내 새 엄마가 될 사람이 좋은 분이야. 내가 좋아할 거야.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갔다. 새 엄마라니? 엄마를 이렇게 빨리 잊어도 되는 걸까?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이 집에 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수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이후 저택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직원들, 꽃 장식을 설치하는 이벤트팀, 드레스 피팅을 위해 드나드는 디자이너들까지.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한 분위기에 물들어갔지만 수연에게는 더욱 낯설고 어색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서 새엄마가 될 한혜진이 웃으며 들어왔다. 혜진은 뛰어난 미모와 세련된 매너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그녀는 수연에게 다가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연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혜진의 손길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어떤 차가운 벽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혜진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혜진 아줌마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창문을 닫으며 수연은 한숨을 내쉰다. 그의 눈빛에는 아빠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결심과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막막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끝맺음과 열린 결말. 수연이 잠들기 전 저택의 어두운 복도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빛 아래 누군가가 살며시 방 앞을 지나간다. 수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속삭임 뒤에는 희미한 결의가 피어나고 있었다. 강수연의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하늘은 어느새 밝아졌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저택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들은 분주하고 활기찼다. 오늘도 가사도우미들과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이곳저곳을 오가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택 전체가 결혼식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위해 변하고 있었다. 수연은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손에 꽃장식을 들고 여기저기 설치하고 있었고, 커다란 흰색 텐트가 정원 중앙에 세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밝고 활기찼지만 그 속에 있는 수연은 왠지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빠는 이 결혼을 정말로 행복해 하실까?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 순간 수연의 눈길은 저택의 문 앞에 멈췄다. 한혜진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태블릿과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가사 도우미들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듯 보였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람이 맞을까? 수연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다. 불안함을 더하는 작은 단서들.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혜진이 아빠 강준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본 행복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결혼식 후에는 집안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바꿔야겠어요. 아가씨, 수연이가 좋아할 만한 공간도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아빠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환한 웃음으로 대답하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오빠. 이 집은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길이 잠시 테이블 위에 서류철에 머물렀다. 그것은 강준호가 최근에 검토 중이던 재산 분배 관련 문서였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준호와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수연은 그녀의 의도가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더 깊어지는 의심. 며칠 뒤 수연은 우연히 혜진이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저택 뒤편 정원에서 핸드폰을 쥐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통화 중이었다. 그쪽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만 끝나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아, 그리고 강 대표님께 서류 사인을 받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대화 속 단어들은 수연에게 무언가 숨겨진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수연은 놀란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다가 얼른 몸을 숨겼다. 서류, 사인. 수연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아빠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연의 불안감과 혼란. 그날 밤, 수연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힌 듯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빠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 결혼이 과연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아빠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빠는 내 말을 믿어줄까? 수연은 고민 끝에 혼잣말을 내뱉었다. 아빠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수연은 몸을 일으켰다.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자 혜진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열린 결말. 수연은 문 앞에서 멈춰서며 숨을 고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안 돼.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혜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수연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수연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강남 저택 창문에 어렴풋이 비쳤다. 강수연은 침대에 앉아 손에 쥔 작은 손전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동시에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혜진 아줌마는 뭔가 숨기고 있어.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조용히 멈췄다. 문틈으로 살짝 보니 혜진이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다시 정원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걸음걸이조차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정원에서의 통화. 정원 뒤편은 늦은 시간이라 고요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혜진이 정원 구석에서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강 대표님은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요.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서류에 사인을 받을 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이요? 그 애는 아직 어려요. 제가 뭘 하든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말에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자신이 이 계획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몸을 떨었다. 혜진은 그에게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를 방해물로 여겼던 것이다. 결혼식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요. 아마 그 애도 강 대표님도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수연의 귀에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혜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수연은 황급히 몸을 숙여 나무 뒤에 숨었다. 그녀가 지나가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숨겨진 증거를 찾아서 수연은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아빠가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의 계획을 막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 혜진 아줌마의 방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는 무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혜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수연은 방 안에서 퍼지는 강한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힐 뻔했다. 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너무 완벽해서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탁자 위에는 혜진의 핸드백과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지만 다행히 그는 전에 혜진이 아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0707. 비밀번호가 풀렸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충격적인 발견. 핸드폰 안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차례로 메시지를 읽어나갔다. 결혼식 끝나고 서류 사인 받으면 바로 처리할게. 멍청한 사람은 돈도 많아서 좋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그 집과 회사는 우리 것이 될 거야. 수연은 더 이상 메시지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 혜진은 단순히 아빠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만약 혜진이 이 모든 것을 눈치챈다면 그는 큰 위험에 처할지도 몰랐다. 불안한 순간.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방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수연은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서둘러 옷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방을 둘러보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 무언가 확인했다. 다행히 그녀는 수연이 방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손질하며 혼잣말을 했다. 하루만 더 참으면 돼.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수연은 숨죽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결심했다. 열린 결말. 혜진이 방에서 나가고
조용해진 순간 수연은 옷장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전송한 메시지 캡처가 들어있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수연은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해. 그의 눈빛은 결단력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과연 그는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계획에 휘말리고 말까? 결혼식 날 아침, 강남 저택은 화려한 장식으로 덮여 있었다. 정원에는 흰색 천막과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축하했지만 강수연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미소도 없었다. 수연은 침실 창문 밖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혜진의 핸드폰에서 가져온 캡처 사진이 담긴 자신의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스크린 속 메시지에는 혜진과 그 남자가 계획했던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가 이걸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가 믿어줄까? 아니면 혜진 아줌마가 오히려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어떡하지?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에서는 혜진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신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였다. 아빠와의 대면. 수연은 더 이상 혼자 고민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손에 핸드폰을 꼭 쥔 채 아빠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빠 강준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혼을 앞둔 설렘과 긴장이 묻어 있었다.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돌아보았다. 수연아, 지금은 바쁘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자. 결혼식이 곧 시작돼. 안 돼요. 지금 들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수연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준호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손을 멈추고 의자에 앉았다. 알겠어. 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요. 혜진 아줌마가 사실 아빠랑 결혼하려는 이유는 아빠의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랑 함께 아빠를 속이고 있어요. 믿음의 부재. 강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화를 내기보다는 실망과 불신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제가 직접 봤어요. 어젯밤에 혜진 아줌마가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방에서 이 메시지를 찾았어요. 진짜예요? 아빠, 제발 믿어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준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수연아, 너 아직 어리잖아. 어른들의 일은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아. 혜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그냥 아직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수연은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아빠가 믿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는 수연의 눈을 마주쳤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다. 수연아, 지금은 그만 얘기하자. 결혼식이 곧 시작될 거야. 마지막 선택. 아빠의 방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던 수연은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손에 쥔 핸드폰은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다.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해. 아무도 안 믿어줘도 난 끝까지 말해야 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정원에는
화려한 음악과 함께 하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혜진은 준호와 나란히 서서 서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연은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내가 틀리면 아빠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늦어. 열린 결말.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혼식장의 가장 앞줄로 걸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아빠와 혜진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요. 아빠, 이 결혼하면 안 돼요. 모든 하객들이 놀라서 수연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혜진은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수연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핸드폰을 들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 제발 봐주세요. 그 순간 화면이 꺼지며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수연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과연 준호가 수연의 말을 믿고 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혜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음모가 여전히 가려질 것인가? 결혼식장은 침묵 속에 잠겼고 수연의 운명은 이제 모두의 시선 속에 놓였다. 결혼식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강수연에게 쏠려 있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은 무대 위에서 굳어버린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반면 아빠 강준호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손에 쥔 핸드폰을 높이 들며 말했다. 아빠, 이 결혼은 잘못됐어요. 제가 다 봤고, 다 들었어요. 혜진 아줌마는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요. 이 핸드폰 안에 그 증거가 있어요. 아빠의 불신과 수연의 외침. 준호는 손을 흔들며 수연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연아, 지금 모두가 보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결혼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아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수연은 울먹이며 간절히 호소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봤든 이건 오해일 거야. 혜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냥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겠지. 수연은 아빠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빠, 믿어주세요. 아빠가 안 믿으면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혜진은 고요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다. 수연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아마 내가 내 새엄마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겠지. 그렇지 않아?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아직 어린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폭로된 음모.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켜서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속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세요. 결혼식만 끝나면 서류에 사인 받는 건 문제없을 거예요. 그 집과 회사는 곧 제 손안에 들어올 거예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준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혜진,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맞잖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차가워지더니 결국 가식적인 미소를 지우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숨길 필요도 없겠네요. 그녀는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당당히 말했다. 당신 같은 늙은이가 저 같은 여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돈 때문이 아니었으면 내가 왜 여기 있었겠어요? 무너지는 준호와 수연의 상처. 그 말을 들은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넌 날 속였어. 내 아들까지도. 준호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다. 혜진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일부 하객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수연은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자책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이런 날을 망치게 해서. 하지만 제가 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내가 옳았어. 하지만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구나. 열린 결말. 결혼식은 무산되었고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준호는 텅 빈 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수연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런 아빠를 지켜보았다. 아빠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든 걸까? 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저녁, 수연은 아빠의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침묵 속에서 수연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결혼식이 무산된 후 강남 저택은 고요 속에 잠겼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꽃으로 장식되었던 정원은 텅 비어 있었고 화려한 상들리에는 차가운 침묵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끝났어. 그런데 왜 이리 마음이 아플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빠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밝혔지만 수연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 깊은 외로움과 후회가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어젯밤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드러낸 결과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다. 아빠와의 거리. 강준호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정장이 구겨진 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빠.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왜 들어왔니,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지쳤고 힘이 없었다. 아빠가 걱정돼서요. 괜찮으세요? 수연은 주저하며 아빠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괜찮다고 말하기 힘들구나. 내가 옳았다는 걸 알지만 아빠는 지금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했나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상처받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준호는 손을 내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슬픔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수연아, 내가 한 일이 옳았어. 아빠가 그것만은 인정할게. 하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구나. 희미한 이해. 수연은 방에서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는 아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지만 정작 아빠와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았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눈물을 삼켰다. 그는 거실로 내려와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준호는 활기차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빠는 그때와는 너무 달랐다. 아빠는 언제쯤 나를 다시 봐줄까? 내가 한 일이 아빠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수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빠를 지키려 했던 결심과 아빠에게 상처를 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열린 결말.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학교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득 거실에 내려오니 준호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수연은 주저하며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수연은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천천히 일어나 그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와. 아빠가 너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 멈춰 섰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그는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다. 결말의 여운. 수연이 학교로 향하는 길, 강남의 거리는 활기찼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아빠가 나를 용서하고 다시 웃어주실까?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며 수연의 뒷모습이 바쁜 도시 속으로 묻혀간다. 그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쥐어져 있다. 그것은 그가 했던 모든 결정을 상기시키는 상징처럼 보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그들 가족의 미래는 여전히 독자들의 상상 속에 남아있다.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다. 정원에는 아직도 결혼식 준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빠 강준호는 사진 앨범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과거와 마주한 아빠. 준호는 사진 속에서 젊고 밝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웃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사진을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다. 아내가 수연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여보, 내가 너무 멀리 왔던 걸까?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문틈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수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준호는 아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주었다. 수연아, 너도 여기 앉아라.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여기 있구나. 그는 앨범을 넘기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거웠다. 수연은 아빠 옆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빠와의 관계는 지금과는 달랐다. 아빠,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준호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 엄마가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달라졌겠지. 아빠와의 대화. 준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연아, 너에게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수연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아빠, 저는 그저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문제는 내가 널 믿어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빠가 어른이면서도 어리석었다. 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녹아들어 있었다. 작은 희망의 빛. 그날 밤 준호는 수연의 방 문을 두드렸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수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내 엄마가 너에게 주려고 남긴 물건이야. 이제야 너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수연은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연아, 너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수연은 목걸이를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내 엄마의 말처럼 넌 정말 빛나는 아이야. 아빠가 앞으로는 내 곁에서 더 많이 있어줄게.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열린 결말. 그 후로 몇 주가 지났다. 준호는 회사를 잠시 내려놓고 수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저택의 복도 한편에는 여전히 웨딩 장식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아픔의 흔적이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실수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새로 자란 꽃들 사이에 서서 아빠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우리가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준호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수연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린 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 여운. 하지만 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아픔은 잊혀지지 않고 흔적은 남는다. 카메라는 그들 뒤로 점점 멀어지며 환하게 핀 꽃들과 함께 희미하게 사라지는 저택을 비춘다. 독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미래를 상상하며 준호와 수연의 여정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음 한편에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는다.